자, 질문 올리신 거 한번 볼게요. 앞바다리 하고 혹은 두 무릎을 세우고 허리 돌리는 동작을 할 때, 두 무릎을 세우고 허리 돌린다는 게 누워서 말씀하시는 거겠죠? 엉덩이에 근육이 과속 방지턱 넘어가는 것처럼 퉁 하고 바닥으로 내려오는 튕기는 거를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허리를 돌려 움직이는 방향이 운동 방향이 엉덩이 근육과 결과 같은 방향이 아니라 그런 아니 아니요 그런 운동 방향과 근육 결이랑 그런 건 상관없고요. 어쨌든 움직이는 방향에 맞춰서 근육이 알아서 작동을 하는 거고 앞바다리도 그렇고 허리 돌리는 동작도 그렇고 고관절이 일단은 돌아가니까 결국 외회전 되는 것처럼 늘어나는 거야. 그러니까 이 동작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고 어쨌든 움직이면서 소리가 나는 그 움직이면서 뭔가 소리가 나는 건데 근육 자체가 늘어나면서 동작에서 근육이 늘어나는 거는 자 보세요. 제가 이두 운동을 한다 칠게요. 그럼 이두 운동을 하고 힘을 풀면 내려오죠. 그럼 근육이 늘어나면서 힘을 버티면서 늘어나겠죠. 요거를 이제 근육이 이완하면서 버티는 거를 정확하게는 신장성 수축이라고 하는데 고관절의 외회전 근육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한 네 개 정도 근육이 막 네개인가 다섯 개인가 막 여러 개가 있어요. 걔들이 잘 늘어나 주면서 동작이 일어나야 되는데 근육이 충분히 제대로 늘어나지 못하면은 그냥 뻣뻣해서 잘 못 늘어나는 거야. 단순히 스트레칭이 안 된다는 느낌보다는 힘을 버티면서 늘어나는 그 움직임이 잘 안 나오는 겁니다. 그러면은 튕깁니다. 그게 보통 지금 말씀하신 뭐 무릎 돌리는 것도 그렇지만 보통은 뭐 데드리프트나 스쿼트 같은 거 내려갔다가 올라올 때 혹은 내려갈 때 이게 덜컹하는 요런 느낌이 나거든요. 그게 관절 소리랑은 조금 다른 뉘앙스인데 어쨌든 결론적으로는 고관절 외회전근이 잘 늘어나지 못해서. 근데 이거를 가지고 잘 안 늘어나니까 열심히 스트레칭 해야지 이게 아니고 잘 늘어날 수 있는 근육의 상태를 만들고 단순히 수동적인 스트레칭이 아니라 능동적으로 힘을 받으면서 늘어나는 그런 패턴의 움직임을 해주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지금은 말씀하신 동작이 딱히 저항이 있는 동작이 아닌데 덜커덩 하는 것 자체가 고관절 외회전 근육들이 엄청 굳어 있을 거야. 그것뿐만 아니라 중둔근이나 대둔근도 마찬가지고 고관절 주변 근육이 굉장히 많이 굳어 있을 확률이 높다. 그러니까 그런 애들을 먼저 푸는 게 먼저고요. 풀고 나서 잘 늘어나게 해줘야 됩니다. 그까지 들어가야 아마 좋아지실 거예요. 자, 또 있으신 분은 채팅창에 질문 남겨주시면 됩니다. 봅시다. 자, 그 다음 질문 볼게요. 자, 재활 트레이너를 구하는 중인 일반인입니다. 여기저기 체험을 다니는데 하나같이 자꾸만 수기로 근육을 오랫동안 풀어서 해결해 보려고 하는 트레이너가 너무 많은데 잘못된 접근일까요? 자꾸 근육을 풀고 심지어 카이로프랙틱으로 뼈를 맞추려는 사람도 있고요. 제가 그동안 원장님 강의 들은 바로는 수기로 푸는 걸로는 치료가 안 될 것 같은데 너무 고민입니다. 푸는 거는 그냥 집에서 풀어오기 숙제 내라고 하니 혼자 풀기는 어려울 것 같다고 말하는 사람도 있고 수기 접근법이 의미가 있을까요? 요거는요 순서의 의미입니다. 죄송해요. 이거 공유를 안 하고 있네요. 다시. 그러니까 지금 재활 트레이너를 구하는데 자꾸 수기로 풀거나 뼈를 맞추거나 이런 거 하는데 푸는 거는 집에서 풀어오게 해주세요 하니까 혼자 풀기 어려울 거라 말하는 사람도 있고요. 자, 일단은요. 수기요법은 그러니까 근육을 푼다는 의미는요. 근육이 너무 굳어 있으면은 움직임이 잘 안 나와요. 그럴 때는 풀어줘야 되는 게 맞습니다. 근데 푸는 거의 의미가 뭐냐면 잘 움직일 수 있게 푸는 거지 그냥 푸는 것만 하면 그냥 마사지밖에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재활의 그 범위가 너무 넓지만 제가 정의하는 재활은 스스로 움직일 수 있어야 돼요. 모든 근육을. 앉았다 일어서고 달리고 걷고 뭐 만세하고 기본적인 움직임을 능동적으로 잘 정상적으로 근육을 쓰게 만드는 걸 재활이라고 정의를 했을 때 푸는 걸로는 절대로 재활이 끝까지 안 가죠. 극 초반에 내가 너무 굳은 게 너무 많아. 그럴 때는 조금 풀어주면은 도움이 되지만 그 도움이 된다는 의미조차도 잘 움직일 수 있게 풀어주니까 도움이 되는 거지. 누워서 계속 풀기만 하는데 내 근육의 힘이 세질 리가 없잖아요. 내가 하체 운동을 하는데 스쿼트를 잘하고 싶어. 스쿼트 무게를 잘 치고 싶어.
누워서 다리를 쪼물딱쪼물딱 거리는데 힘이 세질 리가 없잖아요. 어디까지나 푸는 거는 잘 움직이기 위한 세팅에 불과합니다. 근데 그게 풀, 근육이 뭉친 게 비중이 큰 사람들은 풀었을 때 뭔가 엄청 좋아진 느낌이 많이 날 수도 있고요. 별로 뭉친 게 없는 사람은 풀어도 딱히 좋아질 게 없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재활 트레이너 구하고 이제 가는데 지금 어깨를 안 좋아서 다니는데 어깨 아프다니까 어깨 풀어드릴게요. 어깨 뼈 잡아드릴게요. 이런 사람들은 전부 걸러야 돼요. 왜냐하면은 우선은요, 지금 질문하신 선생님이 병원에 간 게 아니잖아요. 병원에 가서 도수 치료를 받는 게 아닌데, 트레이너한테 갔는데 뭐 풀고 뭐 카이로프락틱 이렇게 하는 애들은 사자일 확률이 굉장히 높아요. 그리고 푸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풀고 나서 결국 움직임까지 생각을 해야 되는데, 처음부터 그냥 다짜고짜 누워서 풀기만 하는 사람은 끝까지 푸는 것만 합니다. 그러면은 공통점이 뭐냐면은 처음에 받을 때 너무 좋아. 너무 부드럽고 잘 움직이는 것 같아요 했는데 더 이상 안 좋아집니다. 왜? 능, 능동적으로 움직이는 방법을 알려주지 않거든. 그런 거 모르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숙제로 하는 이유가 있어요. 푸는 거를 해주는데 일주일에 한 번 혹은 두 번 가죠. 풀어가지고 심한 분들은요, 안 풀립니다. 그래서 수기 자체가 의미 없다고는 할 수는 없지만 어디까지나 아주 극 초반에 잘 움직이기 위한 세팅으로서의 수기가 들어가야 되는 거지. 이게 어느 정도 좋아지면은 반드시 움직임으로 넘어가야 돼요. 근데 그런 넓은 그림을 그리고 일단은 푸는 거를 시작을 해볼게요 하는 사람인지 아니면 처음부터 그냥 냅다 풀려고만 하는 사람인지는 구분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카이로프랙틱 뼈 맞추는 것도요. 보세요. 근육을 푸는 거는 쉽게 말해서 리스크가 적죠. 그냥 제가 유튜브에 올린 것처럼 그냥 아픈데 막 풀면은 어지간하면 좋아집니다. 근데 뼈를 맞추는 거는요, 정말 어려운 거거든. 저는 뼈 못 맞춥니다. 제 분야가 아닌데, 그거를 가지고 트레이너라고 하는 사람이 뼈 맞춘다고 까분다는 좀 표현은 그렇지만, 솔직히 근데 까분다라고 감히 말을 할 정도예요. 도수치료 하시는 물리치료 선생님들도 뼈 맞추는 그 테크닉을 하는 사람이 많지는 않아요. 그게 어려운 테크닉입니다. 함부로 그냥 트레이너가 그걸 배웠다고 따라할 수 있는 수준으로 가면 안 돼요. 딴 건 몰라도 카이로프락틱은 전문성이 확실히 있어야 되기 때문에 어설프게 하면 잘못하면은 다 망가집니다. 그래서 요거는 뼈를 맞추려고 하는 거는 좀 그것만 완전히 전문적으로 하는 사람한테 가서 하시는 게 확실하지 재활 트레이너인데 뭐 뼈 맞춥니다 하는 데는 웬만하면은 그 사람이 뭐 증명된 그런 내용이 아주 많으면 몰라도 그거 아니면은 걸으시는 게 안전하다. 제가 봤을 땐 요 정도로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또 질문 있으신 분 채팅창에 질문 남겨주세요. 자유 질문입니다. 케이스 질문하셔도 되고요. 뭐 아무거나 질문하셔도 돼요. 자, 제가 있네요. 자, 그 다음 질문 볼게요. 자, 경골 정강입니다. 근위부 골절로 인해 슬관절 굴곡이 제한되어 능동 굴곡 100도 정도 나옵니다. 이후 능동 보조 후 수동으로 굴곡범위 증진 중인데 좀 더 효과 좋은 방법이 있을까요? 관련 근육 마사지 슬개골 가동술을 먼저 진행하고 있습니다. 자, 그 슬관절 굴곡이 거의 다 접히는데 지금 무릎이 굽히는 게 이제 좀 제한이 나오는 거잖아요. 그래서 능동 보조 수동으로 하는 거는 요거는 일단은 뭐 병원에서 보통 이제 제일 많이 하는 게 이제 CPM이라고 있습니다. 제가 지금 용어가 정확한지 헷갈리는데 CPM이라고 CPM 맞나 이거 그 무릎 강제로 굽히게 하는 거 있거든요. 보통 병원 가면 그거 시킬 거거든요. 그거를 하시고 근데 이거를 좀 착각하면 안 되는 게 보통 무릎이나 다리나 이렇게 골절을 했잖아요. 그러면은 우선 골절 후 가동 범위를 회복하기 때문에 그 굽히는 가동 범위를 늘리는 건 맞아요. 근데 포커싱을 그것만 가지면 안 됩니다. 왜냐면은 어쨌든 다리의 역할이 뭐예요? 무릎이 굽혀지는 게 다리의 역할이 아니고 체중 지지가 된 상태에서 한 다리로 내 체중을 지지해서 걷고 달리고 계단 오르내리는 동작이 돼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체중 지지가 핵심인데 보통 이런 식으로 정강이나 무릎 쪽에 골절로 인해서 재활이 들어가면은 병원에서
그냥 무조건 가동 범위만 신경 씁니다. 다리에서 가동 범위가 그 중요도가 우선순위에 있어서 체중 지지가 무조건 우선입니다. 그러니까 반대로 말하면은 무릎이 완전히 이제 세게 안 굽혀져도 계단 오르고 의자 앉았다 일어서고 요런 동작이 잘 되는 게 훨씬 먼저인데 이게 순서를 바뀌면 어떻게 되냐면요. 무릎을 강제로 이제 가동 범위를 만드는 거는 이제 어떻게든 그냥 수동으로 할 수밖에 없어요. 수술 후에 굳은 거는. 근데 그 행위를 한다고 해서 내 다리 안정성이 좋아지는 건 완전 별개예요. 그러면은 이렇게 됩니다. 극단적인 예로 무릎 다 굽혀졌는데 못 써. 그럼 어차피 다 망가진다니까? 그러니까 그거는 그거대로 어느 정도 하되 속도를 그거에 모든 포커싱을 맞추려고 하면 안 되고요. 내 다리가 좋아졌다는 의미는 내 다리가 정상이 됐다는 의미는 무릎 굴곡의 가동 범위가 좋아졌다라고 가져가면 안 되고 체중 지지가 돼서 그러니까 한 다리로 체중 지지가 돼서 체중 이동까지 가는 게 걷기잖아요. 그것까지 만드는 게 훨씬 중요해요. 그리고 분명히 그 무릎 그 정도로 골절됐으면 고관절 안정성 다 망가졌거든요. 자, 지금 말씀하신 것도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이것도 너무 많이 잘못 알고 있어요. 지금 말씀하신 게 뭐냐면 다리 안정성을 위해서 대퇴사두근 근력 강화를 대퇴사두근은 다리 안정성하고 상관이 없습니다. 고관절이 안정성이에요. 허벅지 엄청 굵어도 고관절이 맛이 가면은 못 써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를 뭔가 무릎 아프면은 자꾸 허벅지 대퇴사두 운동을 하려고 하는데 대퇴사두는요, 무릎을 굽혔다 폈다 했을 때의 의미지, 고관절의 안정성이랑은 상관이 없어요. 착각하시면 안 됩니다. 고관절 안정성이 잡혀야 되는 게 먼저고, 그게 한 다리로 지지가 돼야 되는데, 그 지지에 있어서는 서 있을 때 대퇴사두 쓸 것 같아요? 엉덩이 쓸 것 같아요? 엉덩이로 써야 될 거 아니야. 앉을 때 엉덩이 쓸 것 같아요? 대퇴사두 쓸 것 같아요? 엉덩이가 쓰는 게 기본입니다. 물론 엉덩이 쓰고 나서 대퇴사두를 쓰는 건데 이 환자 수준으로 간 상태에서는요 고관절 주변 근육을 아예 못 씁니다. 그러니까 대퇴사두를 다리 재활로 보시면 안 됩니다. 제가 케이스 많이 올려드렸고 예전에 무릎 인공관절 수술해라고 해서 이제 못 걷는 환자 재활도 제가 처음부터 거기 다 올려드렸는데 대퇴사두 아예 안 시킵니다. 대퇴사두는 재활 단계에서 하는 게 아니에요. 고관절이랑 체중 지지, 발 접지 전부 다 완료하고 나서 그 다음에 다리 근력을 키우고 싶을 때 그 다음에 대퇴사두입니다. 대퇴사두는 나중이에요. 의자 앉아가지고 백날 익스텐션 해보세요. 그게 안정성이랑 잡히는지 안정성하고는 상관이 없어요. 순서를 잘 지켜야 됩니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무릎에만 포커싱을 맞추면 이거를 대퇴사두랑 뭐 무릎 굴곡 요런 걸로 가버리는데 그것만 해버리면은 다리 재활을 완전히 놓칩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체중 지지를 당연히 한 다리로 바로 못 들어가고요. 그 두 다리 패턴 있죠. 두 다리 패턴, 한 다리 패턴을 같이 하면서 무릎의 그 수동적인 굴곡 가동 범위를 같이 가져가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같이. 무릎 굴곡도 반드시 잡아야 됩니다. 근데 그거를 안정성이라고 연결시키면 안 되고 포커싱을 고관절로 잡으시는 게 좋습니다. 자, 그 다음에 자, 네 번째 볼게요. 걸을 때 발을 계속 발 바깥으로 걷게 되는 거예요. 이건 뭐야? 발이 계속 돌아간다는 거는요. 풀리는 거예요. 일단 다 보고 말씀드려요. 재활 관련 센터 가서 잘 모르는 것 같아서요. 골반 틀어짐이 있는 것 같고요. 고관절이 안쪽 앞쪽으로 들어온 것 같아요. 사타구니 통증도 있다가 지금은 잘 모르겠어요. 평지 걸을 때 심하고 계단 오르내릴 때는 또 괜찮아요. 점점 심해지는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다 마찬가지. 아까 다 똑같습니다. 이거를 일단은 보셔야 될 게 그 뭐 발이 돌아가요. 이거를 외회전 됐네 내회전 이런 식으로 보면 안 됩니다. 우리가 걸을 때 보세요. 누워 있을 때 발이 이렇게 뒤집어지죠. 누워 있을 때 발이 뒤집어진다는 게 이 사람이 막 둔근이 너무 세. 막 외외전근이 너무 튼튼해. 이상근이 너무 강력해. 이래서 막 엉덩이 근육이 쪼아서 벌어져요? 아니죠. 힘이 다 빠지면 벌어집니다. 그러니까 우선 생각해야 될 게 이 체형으로 접근하시면 안 됩니다. 체형은 재활을 체형으로 접근하면은 완전 망해요. 외회전 근육이 풀린 사람도 다 뒤집어집니다. 보통 이 뒤집어지면은 뭐 내회전 이렇게 생각하시는데
그게 아니고 고관절 자체가 잡는 힘이 풀려버리면은 빠진다고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도 외회전 근육이 다 풀려 있어도 풀리고요. 내외전이 있어도 풀려요. 그냥 고관절이 풀리면 벌어집니다. 발끝이 이렇게 돼 있으니까 벌어질 수밖에 없거든요. 마찬가지예요. 서 있을 때도 고관절 골반 다 풀리면은 벌어져요. 자세 망가진 사람 중에 이렇게 벌어진 사람 많이 봤지. 자세 망가져서 이렇게 안쪽으로 돌아가는 사람 아무도 못 봤죠. 고관절 구조가 그렇게 될 수가 없습니다. 고관절은 풀리면 바깥쪽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내가 의도하지 않는데 발이 바깥으로 걷게 됐다는 것 자체가 고관절이 다 풀려 있어요. 고관절 풀리고 바깥쪽으로 돌아가면 이렇게 눌리면 어떻게 됩니까? 당연히 엄지발가락 쪽으로 체중이 많이 실리겠죠. 그러니까 평발 패턴도 같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내 안쪽 갔으니까 바깥쪽 돌리고 이게 아니라 고관절 자체가 안정화가 딱 돼야 되는 겁니다. 고관절 골반에서 힘을 잘 못 받아주니까 힘이 빠져서 벌어진 거기 때문에 위에서부터 탁탁탁탁 다 잡아야 돼요. 사타구니 통증도 있는 건 뭐예요? 고관절 찝힘이죠. 고관절 찝힘도 역시 장요근을 제대로 못 써서 고관절에서 관보상작용이 생기는 증상이 사타구니 통증, 서해부 찝힘, 뭐 이런 거죠. 굴곡할 때 그런 거 많이 나타나거든요. 그래서 다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평지 걸을 때 심하고 계단 오르내릴 때는 괜찮다고 하셨는데 어차피 심해지면 다 심해집니다. 고관절부터 순서대로 다 잡으셔야 됩니다. 바깥으로 가니까 안쪽 돌릴게요. 이런 식으로 가는 데는 다 걸러야 됩니다. 재활 안 됩니다. 그거는. 자. 그 다음 질문 보겠습니다. 자, 질문 좀 긴데 법시다. 대퇴골 전방 활주가 있고 이것도 막 특별한 거 아니에요. 고관절 불안정해서 빠진 거예요. 왼쪽 고관절이 다 풀려 있는데 근육 긴장은 오른쪽 왼쪽 구분 없이 고관절 주변부 다 굳어 있어서 일단 풀고 활성시켰더니 힘은 회복시켜서 예전보다 더 오래 서 있을 수 있고 통증도 줄긴 했는데 아직 양반다리 할 때 대둔근 그리고 고관절 외회전근 뻐근함이 남아 있고 고관절 굴곡 시 후방경사되는 시점부터 사타구니 쪽의 통증, 고관절 내외전 시 마지막 끝지점에서 햄스트링 사타구니 쪽 뻐근함이 있다고 합니다. 다 공통적인 게 뭐예요, 지금? 요거는 오래 서 있을 수도 있고 통증 주는 거니까 기본적인 움직임에서의 뭔가 활성화나 근육의 힘은 좀 들어왔는데 양반다리, 고관절 굴곡 끝지점, 내외전 끝지점, 다 끝지점에서의 안정성은 좀 떨어지는 거죠. 그래서 양반다리 할 때 대퇴골을 살짝 손으로 눌러지니 통증이 사라집니다. 운동한 지는 일주 정도 됐는데 다음은 어떤 운동을 더 하면 좋을지 고민입니다. 대퇴골을 살짝 눌렀다는 거는 어차피 외회전이 잘 안 되는 거를 위에서 아래로 눌렀으니까 원래 움직여야 되는 방향으로 그냥 간 거야. 그러니까 이거는 뭐 특별한 사인이라기보다는 관절의 움직임이 완전하지 않은 상태. 그러니까 지금은 자, 뭐가 빠진 거냐면 지금 굳어 있어서 풀고 활성화했잖아요. 그럼 지금 불편감이 나타나는 상황은 전부 끝범이잖아요. 지금 상황에서 끝범위에서는 고관절 중심을 딱 짚혀서 잘 가다가 끝에서 딱 빠지니까 걸리고 찝히는 겁니다. 그래서 각각이 안 되는 움직임이 뭐예요? 외회전, 외전, 양반다리, 굴곡, 내외전 다 고관절 전체죠. 전체 관절의 움직임의 끝범위를 잡으셔야 되는데 이것도 착각하시면 안 되는 게 끝범위니까 강제로 늘려야지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이미 끝범위에서 찝혔는데 더 가면 더 찝힙니다. 그러니까 중심화가 잘 잡힌 상태에서 끝범위를 가야 돼요. 예를 들면은 고관절 굴곡 끝범위에서 후방경사가 될 정도로 끝까지 미는 거잖아요. 그때 고관절 굴곡이 제대로 안 된 거야. 여기서의 고관절 굴곡은 장요근이 끝까지 그 굴곡 대퇴골을 잡아서 끝까지 당겨야 되는데 거기서 놓친 거야. 놓치고 더 가니까 그냥 찝히고 골반이 돌아가 버리니까 자, 정확하게 말하면은 고관절 굴곡을 장요근을 쓰면서 하는 고관절 굴곡의 가동 범위가 늘어나야 됩니다. 그러니까 바꿔 말하면은 수동적인 ROM이 아니라 능동적인 ROM으로 더 가야 돼요. 내외전도 내외전 근육이죠. 내외전이 기본적으로 이제 내전근 안쪽, 중둔근 전방 섬유, 내전근 안쪽으로 가야 됩니다. 내전근 안쪽 근육을 끝까지 사용하는 내외전 끝범위입니다. 여기서 내외전의 그 가동 범위 끝범위에 대한 인지를
그냥 ROM으로 해석하시면 안 되고 근육을 정확하게 쓰는 ROM입니다. 이게 엄청 중요해요. 어깨 같은 경우도 그냥 내외전 끝까지 해서 막 RM 눌리면 어깨 다 빠집니다. 견갑하근을 써서 내외전을 끝까지 가는 거예요. 그러한 맥락으로 고관절 움직임을 잡아주셔서 끝범위를 잡으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ROM으로 그 단순 ROM으로 보시면 안 됩니다. 자, 그 내년 교육은 아직 일정 안 나왔습니다. 아마 3월부터 시작할 예정입니다. 자, 척추관 협착증 진단을 받았는데 어떻게 접근을 하면 좋을까요? 자, 이렇게 넓은 질문은요. 제가 우선 제 유튜브 케이스에서 허리 재활로 검색하셔가지고 케이스를 일단 보세요. 어쨌든, 자, 제 관점에서 말씀드릴게요. 척추관 협착은, 자, 봅시다. 자, 요거 그림 하나 찾아서 볼까요? 잠깐만요. 이렇게 아주 거의 뭐, 넓디 넓은 질문을 하시면은 제가 넓디 넓은 질문으로 답변을 해드릴게요. 어, 음, 이미지가 없구나. 그냥 제가 단순하게 그릴게요. 자, 우리 지금 이렇게 있으면은 척추가 이렇게 있죠. 그럼 이 척추가 있으면은 몸통은 어때요? 몸통 이 정도 나와 있죠. 갈비뼈라 칠게 여기 골반입니다. 그러면은 이 척추로 내 몸을 버티지 않죠. 앞쪽에 있는 코어로 버틴단 말이에요. 힘을 지지를 할 때. 근데 이 코어가 풍선처럼 이제 빵빵하게 이제 복압이 잡혀 있어야 되는데 복압이 빠져요. 빠지면 어떻게 됩니까? 허리로 다 받죠. 허리로 다 받으면서 이 척추를 과신전으로 받아버리든지 아니면 흉추를 후만 혹은 일자허리 패턴으로 받을 수밖에 없어요. 그냥 정상 커브를 유지를 못합니다. 코어가 약하기 때문에. 그 상황에서 과신전 패턴으로 받아버리면은 협착 패턴으로 가고요. 일자 허리나 구부정한 패턴으로 가면은 디스크로 갑니다. 이거 어느 패턴으로 가느냐인데 심해지면 어차피 디스크 협착 다 있어요. 그래서 어쨌든 내가 협착 진단을 받았다는 것 자체가 뭐 5번, 4번인지 3번, 4번인지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내가 지금 내 몸통을 버티는 거를 코어를 못 쓰는 거야. 못 써서 보상작용으로 넘어간 거니까 내가 그 힘이 약한 부위, 고관절이라든지 코어라든지 힘을 못 쓰는 근육들을 찾아서 고장난 움직임을 고치는 방향으로 재활을 하셔야 됩니다. 어떻게 재활하는지 궁금하면은 제 유튜브를 찾아서 케이스를 보시기 바랍니다. 자, 또 질문 있으세요? 질문 있으신 분 채팅창에 질문 남겨주시면은 제가 마저 또 답변해 드립니다. 제 유튜브 채널에서 허리 재활로 검색하시면 케이스 있습니다. 자, 제가 한 1분 정도 기다려 볼게요. 질문하실 분 혹시 채팅창에 질문 남겨주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 질문 한번 봅시다. 자, 앉아서 손을 뒤로 하는 신전 동작 자체가 안 나와서 손 짚고 앉을 수도 없어서 대흉근 오해왕근 기본으로 풀어주고 신전근 힘들어오게 만들었더니 뒤로 신전이 되면서 온전하게 움직일 수 있는데 문제는 마사지건으로 풀었더니 그게 근육통처럼 아프다고 하는데 그건 기전이 왜 그런 걸까요? 일단은 마사지건이든 뭐든 빡빡한 근육 풀면은 상태가 안 좋은 거는 원래 초반에 2, 3일 근육통 단순하게 있을 수가 있어요. 단순하게 생길 수가 있고, 근데 개인적으로 저는 재활 수준에서는 마사지건은 안 씁니다. 마사지건은 진동형으로 가기 때문에 뭐 허벅지 같은 두꺼운 근육들은요, 마사지건으로 해도 되는데 얇은 근육들 있죠. 뭐 그 소흉근도 그렇고 오해왕근도 그렇고 이런 근육이 얇기 때문에 데미지가 뼈까지 다 갑니다. 뼈인데 다 가기 때문에 저는 재활에서 마사지건을 절대로 쓰지 않습니다. 재활, 재활에서는 훨씬 더 정확하게 타깃이 들어가야 되고요.
자극도 훨씬 정확하게 가야 됩니다. 그거는 마사지건은 너무 세기만 세요. 그리고 깊게 안 들어갑니다. 물론 거기서 광고는 뭐 깊게 뭐 진동이 전달됩니다. 근데 그 깊이랑 실제로 눌러서 하는 깊이의 개념 자체가 아예 틀립니다. 제가 봤을 때는 대흉근 자체는 건으로 들어가면 괜찮은데 오해한 건 이런 거는 마사지 건으로 하면은 어깨 안 좋으신 분들은 그 자체가 그냥 어깨 데미지로 넘어갑니다. 그래서 재활 수준에서는 마사지건을 저는 추천드리지 않습니다. 너무 세요. 정확하게 딱 그 포인트를 못 잡습니다. 손이랑 비교하면은. 자, 8번 질문. 자, 요족입니다. 어떻게 접근해야 할까? 요것도 제가 케이스 있으니까 보시고요. 그냥 넓게 질문하셨으니까 넓게 답변해 드릴게요. 고관절 골반부터 보세요. 고관절 골반부터 보고, 그 다음에 체중 지 들어갔을 때 발로 넘어가셔야 됩니다. 자, 9번입니다. 요즘 팔꿈치 손에 힘이 안 들어가는데요. 이건 어깨 문제일까요? 어, 어떤 검사를 병원에서 했는데 양성이라고 했는데 그 검사 이름 생각이 안 나네요. 어깨는 이학적 검사는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거의 의미가 없어요. 대부분 이학적 검사의 의미는 뭐냐면 원인을 찾는 검사가 아니고요. 제일 만만한 거 볼까요? MT 캔 테스트. 뭐 이제 이렇게 올리잖아요. 그냥 찝히는지만 본 거예요. 그러니까 왜 아픈지 원인을 찾는 검사가 아니고 그냥 찝히면 여기 좁네. 그냥 어디가 아픈지 보는 검사기 때문에 양성이든 음성이든 재활적인 관점에서 원인을 찾는 관점에서는 아예 의미가 없습니다. 제가 이학적 검사를 예전에 전부 다 했지만 지금은 단 한 개도 하지 않아요. 그냥 어디가 찾는지 검사기 때문에 그렇게 의미가 없고 뭐 힘이 안 들어가는 의미는 범위가 넓어요. 이거는 뭐 신경적인 문제도 있을 수도 있고 어깨에서 잘 못 써서 갔을 수도 있고 아니면 근육이 많이 뭉쳐서 힘을 못 쓰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이거는 범위가 굉장히 넓습니다. 그리고 힘이 안 들어간다는 범위도 단순히 힘이 안 들어간다가 아니라 예를 들면은 뭐 팔꿈치면은 굽힐 때 안 들어가는지 펼 때 안 들어가는지 팔이 들 때 안 들어가는지 내릴 때 안 들어가는지 뭐 돌릴 때 안 들어가는지 이런 구체적인 움직임의 방향으로 체크를 하시기 때문에 지금 하신 질문으로는 원인을 완전하게 알 수는 없다. 움직임을 체크를 따로 해보세요. 자, 이제 마지막 질문 볼게요. 발목 가동성이 안 좋고 전경골근, 햄스트링이 자주 텐션이 걸립니다. 이건 뭐야? 보상작용이죠. 전경골근, 햄스트링이 텐션이 걸린다는 말은 나머지가 근육을 잘 못 쓰는 건데 고관절에서 일단 못 쓰는 건 확실하죠. 누워서 다리 올리기가 잘 안 올라가지고 무릎 펴는 것도 쉽지 않습니다. 관절을 많이 관절도 많이 굳어 있고 고관절 굴곡도 잘 안 되니까 고관절 골반도 전부 못 쓰는 거죠. 발 종아리는 풀더라도 고관절을 제대로 사용하지 못하는 것 같은데 장요근과 복행근을 풀고 강화하면 될까요? 일단은 장요근이나 복행근을 풀고 강화하는 건 기본이고 지금 여기서도 지금 10번 케이스템 질문하시는 분들이 지금 뭐를 생각을 못 하냐면은 근육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은 장요근을 강화한다는 그 말 자체가 범위가 엄청 넓잖아요. 그냥 누워가지고 무릎만 올리면은 장요근 수축만 하면 장요근 강화가 아니고 장요근이 언제 써야 누워서도 쓰이고 앉아서도 쓰이고 서서 쓰이고 걸을 때도 쓰이고 달릴 때도 쓰이고 다 쓰이잖아. 근데 예를 들면은 누워서 그냥 장요근 운동했다 칠게요. 그럼 누워서 막 이제 배 힘줘 당겨 올렸어. 근데 그걸 한다고 해서 자동으로 앉아서 서서 달리기, 뛰기, 계단 오르기가 자동으로 다다닥 될 리가 없잖아. 근육이 사용되는 상황 자체가 다르니까. 그러니까 선생님들이 생각하셔야 될 게 움직임을 생각하셔야 됩니다. 이거를 거의 다 생각을 안 해요. 그냥 예를 들면은 뭐 장요근이면은 지금 장요근이 약합니다. 그러면 저 장요근 운동하면 좋아지나 이런 개념이 아니라니까. 움직임이 장요근이 쓰이는 움직임이 각각 다 다르잖아요. 그럼 움직임을 기준으로 잡아서 그 움직임이 좋아지는 것까지 가야 됩니다. 그러면은 처음에는 누워서 할 때는 단독으로 장요근만 쓰이겠지만 그게 서 있는 순간에 서서 할 때는 뭐예요? 고관절 주변 근육 다 쓸 거고 발도 쓸 거고 무릎도 쓸 거고 다 쓸 거잖아. 그러니까 점점 하나의 근육에서 그다음에 하나의 관절에서 그다음 두 개의 관절, 세 개의 관절 점점 늘어난단 말이야. 단관절에서 다관절,
만약에 굴곡만 했다면은 우리가 실제로 움직일 땐 굴곡만 안 하죠. 걸을 때 굴곡 신전 다 하죠. 굴곡 신전 다 돼야 됩니다. 굴곡할 때도 장요근이 쓰이고요. 고관절 신전할 때도 장요근 쓰입니다. 그런 식으로 요거를 확장을 해야 되는데 그냥 근육만 자꾸 생각해요. 저 복행근 하면 되나요? 뭐 저 전거근 운동하면 되나요? 이런 개념이 아니라니까. 여러분들이 근육만 생각하고 움직임을 생각을 못 하면은 재활이 안 됩니다. 그래서 제가 케이스 올리는 거 보면은 제가 특정 근육 잡는 거 안 합니다. 움직임으로 계속 점점 점점 확장시켜 나가야 돼요. 그런 개념이 제일 중요하지. 장요근 하면 되나요? 저 중둔근 운동하면 되나요? 이런 식으로 가시면 안 됩니다. 아시겠죠? 자.